안녕하세요. 아이월드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항준 법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2025년, 2026년 회계년도 각 주정부 후원 190491에 대한 할당량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항준 법무사님과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보다 숫자가 더 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줄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표로 보고 계실 텐데 법무사님께서 조금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올해 190491 비자로 승인되는 숫자는, 그러니까 이민성이 그 비자를 몇 명에게 줄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배정 숫자는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정 숫자와 이민자 숫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민자는 그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 받는 가족들까지 포함된 숫자거든요. 그래서 싱글인 경우는 한 명이 차지하고 4인 가족이면 4명이 영주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배정 할당량은 초청받는 그 한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 이민자 숫자는 그대로지만 초청받는 숫자는 조금 줄이겠다는 이민성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작년에는 190491 비자 합쳐서 26,000개 초청장이 배정받았어요. 모든 주 합쳐서. 근데 올해는 190491 합쳐서 약 2만 개입니다. 2만 개 조금 넘는 숫자죠, 그렇죠? 네, 네. 26,000에서 2만이니까 조금 줄어졌죠.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작년에 꽉 채워서 초청하고 나서 신청 들어갔던 이민자 숫자가 조금 많아서 올해는 조금 컨트롤하려고 배정 숫자를 이렇게 조금 낮게 잡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각 주별로 몇 개의 숫자가 배정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죠. 이것만 좋은 소식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안 좋은 소식이에요. 네, 이것만 좋은 소식이지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퀸즐랜드가 2년 넘게 1,000개 이상이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계속 감소했었어요. 2년 전에 900, 작년엔 600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이제 1,850개 자리가 배정됐습니다. 200%가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정확하게 208.33%. 네. 그리고 491 비자도 작년 대비 600에서 750으로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퀸즐랜드가 몇 년 동안 배정된 숫자가 워낙 적었던 것은, 호주 전체 그림 봤을 때는 퀸즐랜드에서는 부족한 직업에 대한 일꾼들이 많이 있다, 인원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을 확 줄이고 진행해 보다 보니 우리 퀸즐랜드는 더 부족하구나, 더 채워야겠다, 이런 걸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늘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퀸즐랜드에서 사는 입장에서 체감상으로 느끼는 건 퀸즐랜드에서 이런 날이 오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누구도 퀸즐랜드가 많은 할당량을 다른 주에 비해서 받았던 적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건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 퀸즐랜드 190은 600개에서 1850으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아무래도 전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퀸즐랜드 주정부는 190 비자로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을 계획하는 관점에서 건설직으로 일하는 스킬드 워커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뽑겠다는 취지를 보이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많이 배정돼서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을 찍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작년에는 19049이 600이었어요. 600명, 6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90 숫자가 무려 1850. 하지만 491은 거기에 비해서는 적게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늘어났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게 말씀하신 그 건설 직종 190을 주겠다. 이 발표가 가장 큰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은 몇 년 남았죠? 이제 7년 남았기 때문에 준비할 것도 많기 때문에 이 건설직에 대한 수요가 계속 많은 것으로 계속 유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많이 뽑으면 좋겠네요. 그럼 반대로 가장 많이 줄어든 주는 어디가 있죠? 아이템적으로 봤을 때 빅토리아 중에서 491 비자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2,000자리가 배정됐었는데 올해는 700자리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를 이게 뭐 분석한다는 게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런 영향을 미쳤다고 법무사님은 보시나요? 제가 이제 빅토리아 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멜번이 살기가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거주하시는 분들, 멜번에 계시는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 491 비자도 많이 배정됐었고 190 비자도 동일하게 2,000명, 3,000명씩 배정됐었는데, 아무래도 491 비자 숫자가 채워지긴 했겠지만 좀 거기 그만큼 2,000명까지 초청할 필요는 없다는 관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적게 신청했기 때문에 굳이 이만큼 많이 할당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190은 유독 많이 떨어진 두 주가 눈에 보여요. 이 부분 설명 좀 190 해주시면 비자가 좋겠습니다. 확 줄어든 곳이 남호주하고 이제 타스메니아입니다. 그리고 서호주도 아직은 그래도 2,000명이지만 그래도 1,000자리가 떨어졌죠. 이제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스메니아는 거의 반 정도 됐고 서호주는 작년에 워낙 최대 숫자 3,000명이었기 때문에 올해 2,000명. 여전히 높은 숫자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거의 33%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 남호주 190을 보면 좀 재밌는 게 최근 4년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3,000명, 1,100명, 3,000명, 1,350명 퐁당퐁당 느낌이거든요. 결국 뭐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패턴으로 갈 거다 그렇게 뭐 말씀드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예상일 수는 있지만 그 줄어든다는 거는 할당량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면 또 늘릴 수도 있는 그렇죠. 게 되겠죠. 많이 감소했으면 그 다음 해에는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좀 2, 3년 과정 좀 길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갖고 너무 마음이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예를 들어 퀸즐랜드주가 많이 할당이 됐네 아니면 혹은 뭐 뉴사우스웨일즈가 할당이 많이 됐네 이걸 보고 나는 뉴사우스웨일즈로 가야 되겠다 난 퀸즐랜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유학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최소한 내가 신청할 때는 한 3년 뒤 얘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당되는지는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이 숫자가 유효하신 분들은 지금 19049를 넣으시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이걸 보고 몇 년 뒤를 예측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정확하게 조금 인지를 하시고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퀸즐랜드가 190이 이렇게 증가한 것이 좋은 소식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퀸즐랜드에 아직 계시고 여전히 계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건설직 외에 기타 직업으로 190 고려하시는 분들은 퀸즐랜드 주정부 조건에 9개월 이상 일하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을 보고 졸업생 비자로 준비하시는 다른 주에 계신 분들이 퀸즐랜드가 많아졌네, 여기가 유리해졌으니까 이동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은 좋은 계획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셔서부터 9개월 기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또 내년에 새로운 숫자가 나온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움직이시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이 퀸즐랜드 증가된 것은 여기에서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준비하시던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적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어느 주가 유리합니까? 라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사실 정답이 없다가 정답이에요. 매년 그 조건들이 바뀌고 할당량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호주나 서호주가 분명히 전통적으로 유리함이 있고 빅토리아주도 조건 부분에 있어서 유리함이 있지만 그게 계속 지속될 거냐 계속 그런 조건으로 유지될 거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등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좀 더 마음이 가는 곳을 선택하시라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변동 숫자들이 있긴 하지만 작년에 정말 많이 배정됐던 주들이 조금 감소했다고 해서 그 길이 아예 막혔다고 보는 것보다는 여전히 길은 열려있기 때문에 간호나 건설직 쪽 분야로 유학하고 이민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지역을 보고 크게 흔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189 두 번째 라운드가 열렸습니다. 8월 23일 날 첫 번째 라운드가 열렸고 그리고 11월 13일에 두 번째 라운드가 열렸죠. 이 부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민성이 189 초청 라운드를 열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기한 대로 실제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페이스북으로 이민성이 11월 13일에 189 라운드 열 거라고 얘기했고 이제 분기별로 초청 라운드 열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는 2월하고 5월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정확한 최종 미니멈 숫자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각종 자료들을 확인하고 어느 점수로 어떤 직업들이 초청됐는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은 저번 8월 라운드와 동일하게 11월에도 회계, 어카운팅 쪽과 IT 직업들은 초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했던 부분은 지난 8월 라운드처럼 동일하게 의료직과 건설직, 그리고 엔지니어링, 그리고 소셜 워커, 헬스케어 쪽 직업들이 이제 초청이 됐었습니다. 간호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군마다 점수 차이가 5점 정도 간격이 있긴 했지만 결국 75점부터 초청이 됐죠. RNNEC가 가장 많죠. RNNEC가 어떻게 보면 가장 스탠다드 베이스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RNNEC가 75점으로 초청됐는데 전부가 아니고요. 75점으로 제출했던 EOI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몇천 명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만 그래서 제출된 순위로 먼저 초청이 되셨습니다. 그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75점 초청되었고 이제 아래는 다른 직업들 에이지케어나 페리오퍼레이티브는 80, 85점 이렇게 미니멈 점수로 추측하고 있는데 최종 점수를 봐야겠지만 약간 NEC보다 높은 것은 꼭 그 직업이 더 불리하다, 경쟁이 더 심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직업에는 제출한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 뽑았더니 최저 점수가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저 점수로 너무 큰 의미를 두고 분석하기보다는 어쨌든 RNNEC로는 80점이 안전한 점수대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에이지드 케어가 더 점수가 낮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에이지드 케어가 더 높아서 당황한 분들도 계세요. 네. 보편적으로 에이지드 케어가 더 초청받기 쉽다 이렇게 많이들 느끼시는데 NEC가 더 점수가 낮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가지신 분들도 있어서 필요했던 설명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호사를 제외하면 요즘 계속 문의가 많이 있는 물리치료사 80점의 초청을 받았고 포다이트리스트 한국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계속 문의가 늘고 실제적으로 입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족부의학 동일하게 80점에 초청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직은 정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65점이면은 초청을 받을 수 있었고 건설직 쪽에는 대표적으로 타일러, 목수, 카펜터, 벽돌공, 페인터, 또 플러머까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유학하고 이민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카펜트리하고 타일링 쪽으로 가장 많이 학업을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65점이라는 점수가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이유가 미혼일 경우 10점 받는 점수를 빼면 55점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꼭 영어 점수 IELTS 7.0을 받지 않아도 6.0으로도 만들 수 있는 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점수다. 65점은 결혼을 안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건설 분야 기술은 굉장히 유리하다. 189에 있어서. 그게 확실히 또 와닿는 게 RNNEC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초청 점수 75점을 만들어서 10월, 11월 이때 EOI 제출하신 분들은 초청 못 받으셨어요. 순서에 밀려서 워낙 많으니까. 근데 타일러 같은 경우 65점을 만들고 11월 초에 제출한 분이 초청 받았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풀이 적고 그냥 그 65점만 만들면 초청 라운드 열릴 때 그냥 다 초청된다는 워낙 적게 제출하고 또 다 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건설직은 굉장히 유학하고 이민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할 때 늘 요즘 워낙 이쪽 분야 문의가 워낙 많고 실제적으로 수업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할 때마다 저희가 굉장히 거듭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분야는 많은 분들이 나는 고용주 스폰으로 그냥 갈 거야 라고 그냥 마음을 거의 굳히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하지만 내가 영어 준비만 좀 꾸준히 해 나가고 그 점수만 만들면 훨씬 쉽게 빠르게 영주권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분야를 진학하려는 분들도 영어에 대한 그 중요성을 조금 더 민감하게 캐치를 하시고 준비를 해 나가신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영주권을 받으실 수도 있다. 좋은 기회다. 좋은 흐름이다.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놓지 마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타일 공부를 하신 분들 2, 3년 전에 타일 공부하신 분들 졸업하고 졸업생 비자 받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고용주 스폰 생각하고 좋은 고용주를 만나서 경력 쌓으면서 이제 졸업생 비자 끝날 시점에 482 비자로 넘어가야겠다 이런 당연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영어 점수를 만들고 65점 딱 됐어요. 더 이상 고용주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189로 바로 초청받고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민의 이 길은 예측하고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퀸즐랜드에 있다. 그러면 190을 본다. 그럼 내 60점만 만들어도 65점으로 접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건설 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 특히 퀸즐랜드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다양한 길들을,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점수를 꼭 미리 만들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소셜 워커는 이번에도 75점으로 좋은 점수로 초청받으셨고요. 티처 쪽으로는 얼리 차일드 티처는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85점으로 80, 85점 정도 있어야지 초청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세컨더리 티처, 고등학교 선생님은 또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75점으로 초청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특징은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몇 개의 직업군이 더 애드되는 거. 하지만 IT나 이런 부분 우리가 아쉬워하는 그런 직업군들은 다음 라운드 2월로 예상하고 있는 그 라운드 때 초청받기를 저희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만 또 말씀드리자면 2월에 189 라운드 초청 라운드 열릴 것을 예상하고 많이들 준비하실 거예요. 점수가 잘 준비됐는지, EOI를 정확하게 잘 제출했는지, 혹시 실수로 잘못 카운팅한 게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미리 점검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90, 491 각 주별 할당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189 두 번째 라운드 대해서 분석을 어느 정도 해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세 번째 라운드 2월이겠죠? 발표되고 난 다음에 찍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어느 주를 가면 될까요? 결정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건 모르겠고 기술직 중에서는 건설직이 유리하다. 건설기술 분야가 유리하다. 그리고 이왕 건설기술 분야를 할 거면 퀸즐랜드에서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퀸즐랜드가 안 좋으시면 반대편에 있는 서호주도 건설직 쪽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호주가 10월에 잠깐 라운드가 한 번 있었죠? 그쵸. 10월에 190, 491 초청 라운드가 있었고 그때 전부 다 건설직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서호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 오프쇼도 골고루 정말 건설직을 뽑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초청 라운드를 보였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건설직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될 거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 때문에 만약에 공급이 줄어든다면 또 수요와 공급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어 하는 분야를 먼저 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 범위 안에 이런 직업군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참조해서 주나 분야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